우리가 보통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아주 강력한 부의 설계 전략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모으려면 일단 소비부터 줄여야 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절약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실 부자들은요,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소비라는 행위 자체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부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고요. 그 다음엔 사라지는 소비와 쌓이는 소비,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소비를 자산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전략 4가지를 알아본 다음 이런 전략의 핵심인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출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단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에 대한 흔한 오해, 바로 단순 절약의 신화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부터 부자와 보통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생각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돈을 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쓴 돈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자산으로 남아서 계속 성장하도록 설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출을 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자, 이렇게 소비를 설계한다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2가지 소비 모델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바로 소멸하는 소비와 축적되는 소비죠. 여러분의 돈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먼저 소멸하는 소비입니다. 말 그대로 경험과 함께 끝나버리는 어떤 가치도 남기지 않는 지출을 뜻하는데요. 대부분의 소비가 사실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사서 즐기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는 결국 제로가 되어버리죠. 예를 들어볼까요? 새로 산 옷, 친구들과의 근사한 외식, 이런 것들이요. 물론 그 순간의 만족감은 크죠. 하지만 그 만족감이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면 결국 남는 가치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주진 못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비교해보죠. 평범한 소비는 결국 소멸되고 만족감으로 끝납니다. 남는 가치가 없어요. 반면에 부자의 소비는 다릅니다. 소비가 어딘가에 축적되어서 현금 흐름이나 신뢰 같은 자산을 만들고 이게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결국 부자들은 소비를 그냥 써서 없어지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투자로 설계하는 거죠. 지출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순환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네, 좋습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비를 자산으로 바꾸는 4가지 실전 전략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 4가지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현금 그림을 창출하고, 둘째, 브랜드를 구축하고, 셋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자산을 쌓는 소비의 핵심 기둥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전략, 현금 흐름 창출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내 지출이 또 다른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월세 수입을 더 높인다거나 내 사업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매달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즉, 돈을 쓰기 전에 이 돈이 나를 위해 계속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두 번째는 브랜드 구축입니다. 여기서 브랜드는 단순히 로고나 좋은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신뢰라는 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급스러운 사무실을 얻거나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돈을 쓰는 거죠. 이렇게 쌓인 신뢰와 평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체로 수익을 내는 엔진이 되고 더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식사나 행사 참여 비용을 그냥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걸 가치 있는 사람이나 새로운 기회에 접근하기 위한 접속권을 사는 비용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기회는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결국 이건 사람이라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바로 데이터 수집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모든 지출의 결과를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 돈을 썼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지? 하고요. 이렇게 하면 설령 그 소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도 그 자체로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귀중한 데이터,
즉, 자산이 되는 겁니다. 감정적인 소비를 데이터 기반의 이성적인 의사결정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런데 들어보면 이 전략들 정말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사고방식, 일종의 심리적 장벽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평범한 사고방식에서는 지출을 보상으로 여겨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돼 하는 식이죠. 수입과 지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요. 당연히 기록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부자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지출을 투자로 인식하고 수입과 지출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데이터로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무조건 사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자들도 사치를 하죠. 하지만 그들은 비생산적인 소비를 철저하게 제고합니다. 즉, 새로운 기회나 배움 혹은 좋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쓰고 사라지기만 하는 소비는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 우리의 재무 프레임워크를 바꿀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부자가 된 건 단순히 돈을 아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비를 자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절대 재무 구조 자체를 바꿀 순 없어요. 구조를 바꾸는 힘은 내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무언가에 돈을 쓰기 전에 딱 이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소비는 그냥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남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